자,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220조, 5장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에서 이제 두 문제 가까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1절 환지 계획, 제2절 사업 중에 환지의 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3절 이제 환지 계획에 정해진 대로 새 땅 넘겨주는 게 환지 처분이죠. 제1절 환지 계획 보겠습니다. 굵은 1번 환지 방식 사업 해설입니다. 해설이고 직접 법조문은 아니지만 해설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먼저요. 거기에 있는 표가 79년 서울 잠실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 숫자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숫자만 그 뒷자리만 조절을 한 거고요. 자, 보시죠.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누구누구에 어디 준다는 걸 정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죠.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는 정해져 있고요. 땅 반듯반듯하게 선을 그어 놨겠죠. 자, 그러면은 환지 옛날 땅 중에 새 땅 어디 준다. A에게 이쪽 1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B에게 이쪽 15번 땅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환지 계획 역시 시행자가 작성을 해서 관청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는데요. 그것은 취지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청에서 개입할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시죠. 실제 규모들을 보시자고요. 옛날 삐뚤삐뚤한 땅들이 있죠. 여기에는 공적시설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 땅 중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가 있다고 치죠. 사업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야죠. 여기에 도로 전체 면적이 있을 테고요. 도로 면적을 한쪽으로 모은다고 치죠. 공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문화시설 등도 들어갑니다. 구청 들어와야죠. 세무서 들어와야죠. 보건소 들어와야죠. 학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땅을 정해서 그걸 채비지라고 정해서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개인들이 받을 땅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공적인 땅이 60 늘어났다고 치죠. 중국 거 사다가 갖다 붙인 거 아니잖아요. 개인 땅들 중에서 출렴을 한 겁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적시설 개인들 좀씩 내셔. 그다음에 돈 쓰기 위해서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땅도 좀 내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땅이 40%밖에 안 된다고 치죠. 실제 이랬었고요. 자, 그러면은 땅이 50%를 주게 되는 겁니다. 개인 땅이 80이었는데 40을 주게 되니까 따라서 어느 사람이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으면 A라는 분이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으면 그분은 500제곱미터를 받게 되죠. 땅이 반토막 납니다. 찬성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다들 찬성을 하게 되죠. 옛날 땅값 10,000원, 사업 끝나고 나면 제곱미터당 10만 원은 될 겁니다.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으로 있는 것보다 5천만 원짜리 땅 주인 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개인들이든 공적 주체든 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땅 60만큼은 묶어놔야 된다. 땅 60은 공적인 목적으로 묶어둔다. 보류지. 보류지에는 지금 보셨던 구청 등등의 그런 이제 공공시설 용지도 포함되고 공공용지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채비지도 포함이 됩니다. 채비지. 콩비지가 아니라 채비지인데요.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고 치죠. 10억이 드는데 개인들 보고 돈을 내라.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개인들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땅 중에서 사업 예전 땅이 10,000원, 사업 끝나고 나면 10만 원이 될 거다. 그러면은 10,000제곱미터를 정해놓으면 되죠. 10,000제곱미터를 정해서 사업 끝나고 나서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팔면 10억이 마련되는 겁니다. 10,000제곱미터 정해서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에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적인 땅, 그다음에 채비지 전체 다 개인 땅, 공적 주체든 다 그 땅에서 출렴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하고 그 땅을 갖고 공적시설을 설치한다가 되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221쪽에 동그라미 1, 2, 3 말씀드렸고요. 1-2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사항이 있습니다. 환지계획 관련된 조문이긴 한데요. 시행규칙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니까요. 단 종전 개발법 시행규칙의 원칙이었던 토지부담률에서 3번 출제되었으나
이제는 예외적인 규정이 되었고 세계 시행 규칙의 원칙인 평가식 평균 부담률의 근거가 되는 비례율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 평가식이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 평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면적식이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에 토지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전에는 셋째 줄에 그냥 토지 부담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새 시행 규칙에서는 둘째 줄, 셋째 줄에서 평가식에는 평균 부담률, 면적식에는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걸 정하는데요. 세부적인 수식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둘째 줄에 있는 평가식과 면적식을 보도록 하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그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미개발 원래 상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개발지인데 A는 그 중에 그래도 그러니까 시외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그러니까 상가 땅 뭐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또 그 평균 잡아서 10,000원이라고 치더라도 여기는 한 예를 들어서 50,000원 한다고 치죠. 그러면 얼마짜리 땅 주인이고요?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고요. 그다음에 B는 그러니까 임야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평균 잡아서 10,000원이지만 임야는 땅값이 훨씬 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5,0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5,000원이면 1000 곱하기 1000 동그라미 6개니까 500만 원짜리 땅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설마 B라는 분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B가 A 너도 1000제곱미터 나도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너도 반토막 나서 500 받아가고 나도 반토막 내니까 500 받아가자. 똑같이 500씩 받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A가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A라는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나는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찌고 저찌고 돼서 5배에서 나는 2억 5천 땅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너는 500만 원짜리니까 5배에서 그러니까 2,500짜리 땅을 받아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옛날 땅값에 10배 차이가 있는데 새 땅값도 그래야지 어떻게 똑같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맞아요? 누가 옳아요? 옳고 그른 건 없죠. 옳고 그른 건 A한테는 이게 옳은 거고 B한테는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자체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끔 뭐 TV나 그런 데서 보신 적 있나요? 법원 앞에 있는 그 아가씨, 그러니까 돌 조각으로 된 아가씨가 있는데 한 손으로 저울 들고 한 손으로 책은 들고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옳고 그른 건 모른다고요. 그냥 책대로 따르는 겁니다. 책 내용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때 상황에서 옳고 그른 게 정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옳고 그른 것도 계속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자체가 항상 옳고 항상 그른 것은 많지 않습니다. 법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악속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그건 이제 그 동네에서 정해지는 거겠죠. 이렇게 가는 게 뭐고요? 평가식. 땅값대로 얘기를 하자고요. 나 5천만 원이었고 너 500만 원 있으니까 나는 10배 받아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고요? 면적식입니다. 너도 1000제곱미터, 나도 1000제곱미터 똑같이 그러니까 500제곱미터씩 받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평가식이 더 많겠죠. 그래서 평가식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면적식은 크게 바뀌어지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땅이 옛날 땅에도 큰 차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사업을 통해서 땅이 크게 바뀌지 않고 그야말로 토지 구획만 정리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면적식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곳이 신도시로 바뀐다. 그러면은 평가식으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다음 쪽이요. 책 222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평가식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그 시행 규칙의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1번 비례율, 작은 2번 권리가액, 작은 3번 평균 부담률, 4번 참고사항이 있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면적식에서 토지 부담률에 대한 식이 있는데 뭐 이쪽은 쉬우니까 간단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면적식에서는 전체 면적 분의 보류지 면적, 이 토지 부담률입니다. 그러니까 칠판 저쪽 보시죠. 전체 100 중에서 보류지를 얼마를 빼냐, 그러니까 60을 정한다. 그러니까 60%가 토지 부담률이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분자 부모에서 똑같이 공통으로 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서 환지관리와 관련된 해설로 이 평가식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봤습니다. 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봤는데 다음 이제 223쪽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 비례율에서만 24회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문장을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 그 아래 대화 형식으로 이 내용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이요. 예시 A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환지 사업을 한다니 여러 가지로 좋아질 거예요. 이제 그 환지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조합의 젊은 직원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젊은 직원 A 그 동네 땅 주인 할아버지 B요. 그럼 개발이 되면 좋지. 내 땅값은 얼마나 오르려나? A 한 분 한 분 땅값은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알고요. 전체 마을 전체로 보면 꽤 오르겠죠. B 마을 전체로 보아 한 5배는 오르려나? 5배는 오르려나? 이게 뭐냐면 비례율이 5는 되려나? 그러니까 A 지금 땅값이 5억 인분이 한 분, 1억 인분이 5분이 계시니까 여기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가 아니겠죠. 이 숫자를 빼고 지금 종전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 동네 그러니까 1억 인분이 5억 인분이 한 분. 다음에 그러니까 1억 인분이 5명이 있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 지금 땅값 다 합치면 여기가 5억, 여기가 5억. 이어서 지금 땅값이 10억입니다. 근데 사업 끝나고 나면 전체 땅값이 50억은 되니까 5배는 뛰겠죠. 그러니까 다 50억은 되겠지만 사업비 10억. 돈 뺄 건 빼야죠. 여기에 사업비 10억 들어갔으면 그건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땅값 오르는 건 얼마가 되고요? 40억이 되는 거죠. 10억에서 40억으로 뛰게 되니까 4배는 뛰는 거죠. 비례율은 4입니다. B 할아버지요. 그러면 내 땅값은 지금 5억인데 이게 지금 B 할아버지네요. 내 땅값은 5억인데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권리가액은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A 아저씨 땅값이 지금 5억인데 비례율 4를 곱하면 아저씨 땅값은 20억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권리가액은 20억입니다. 그러니까 B 그럼 환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내는 거야? 이제 이것이 그 다음 A의 대답이 있고 평균 부담률은 0.2, 20%입니다. 로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죠. 뭐 그렇게까지 깊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비례율 뺄 것 빼고 몇 배나 되는지 권리가액 이 B 할아버지 땅값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 내용 이제 계속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224쪽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환지계획의 내용. 칠판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부란 혼용 방식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전부 환지, 일부 환지는 일부 수용 포함하는 거니까 혼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든 일부든 환지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환지 설계, 2-1번 필지별 환지 명세, 2-2번 입체 환지 계획하는 경우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입체 환지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실제 내용은 종전 토지 명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을 얘기하는 거고요. 4번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법의 엉망이죠. 보류지에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5번 기타 사항이 있는데 환지계획 내용이요. 지금 여기 이제 쭉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것을 도면 넉 장으로 풀어보자고요. 도면 넉 장 풀어보기 전에 환지계획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환지계획이겠죠. 그러니까 종전토지, 새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A라는 분이 저쪽에 101번 땅 갖고 있고요. B라는 분이 123번 땅 갖고 있습니다. A분에게는 1, 2, 3, 4, 5, 6 블럭 잡으면 그러니까 1블럭에 1번 땅을 주겠다. B에게는 그러니까 4블럭에 15번 땅을 주겠다. 이게 환지계획의 가장 핵심이겠죠.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를 준다. 그 목록을 정해놓는 겁니다. 환지계획이죠. 누구한테 어디를 준다. 예전에 어디 갖고 있었으니까 어디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환지계획의 가장 핵심이긴 한데 환지계획을 하면서 요것만 해놓을 수는 없다고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큰 가닥 그림들도 잡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가닥이 잡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고 이거를 도면으로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는지가 정해져 있어야죠. A, B 갖고 있습니다. 새 토지 어디를 줄 거냐고요. 그런 거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A에게 이쪽 1번 땅을 준다. B에게 15번 땅을 준다. 전체 땅이 있죠. 전체 땅 중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를 준다. 그러니까 조합원에게는 이쪽을 잡아준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또 전체 땅이 있죠. 전체 땅 중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저쪽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공적인 땅은 이쪽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 다 말씀드렸던 이것만 지금 색깔별로 구분해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물론 환지니까 땅 대신에 땅을 주는 게 기본 초점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디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콘크리트 하나도 없이 땅만 반듯하게 넘겨준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환지니까요. 그런데 단지 또는 시가지를 개발한다는 거니까 아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상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한 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에게는 1번 땅을 준다. 여기에 C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C에게는 여기 아파트 요거 한 채를 준다. 307호를 준다라고 하는 걸 정할 수가 있죠. 그림까지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됐어요. 어느 대목은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가셔야 되고 이름을 외우고, 또 어느 대목은 내용을 알고 이해하셨으면은 그걸 이제 이름으로 외우고, 이게 계속 서로 반복해서 나선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1번 전체 땅 중에서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를 잡아준다. 개별주에게 환지 줄 자리는 이쪽으로 잡는다. 1번 도면 환지 설계. 그러니까 2번 A에게는 1번 땅, B에게는 300주를 15번 땅을 준다. 2-1번 환지 명세. 그런데 C에게는 땅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를 준다. 그러니까 307호를 준다. 2-2번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땅 대신에 307호로 뛰어 올라갔다. 입체 환지. A나 B는 왜 새 땅, 새 아파트를 받아가요? 옛날에 땅 주인이었으니까요. 3번 종전 토지 어디를 갖고 있었다. 그 종전 토지 명세를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왜 청산이라고 하는지는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공적인 땅은 이쪽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채비지, 보류지, 명세. 뭐 보류지 안에 채비지가 포함되는데 전체 사업 비용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채비지를 또 써놨습니다. 이상들이 환지계획의 내용이죠.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그러니까 이름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이름 그 정도야 몇 번 붙이시면 되는 거겠죠. 9번 3번 환지계획 작성, 3-1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나중에 보실 청산금 산정 기준과 내용은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은 종전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환지계획 작성 기준,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찍어주려면 어디로 찍어줄 거냐고요. 새 땅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옛날 땅 주인에게 이 중에 어디로 잡아줄 거냐고요. 이게 환지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따지라고요. 그래서 위치, 비슷한 자리에, 지목, 면적은 예를 들면 50%, 그러니까 간보가 줄어들게 되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기타 사항 다 따져서 옛날 땅에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주 책정 기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기준은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시행자는 환지방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한 다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된다. 옛날 땅값은 다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새 땅값은 아직 사업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변 것과 다 비교해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건지 감정평가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환지에 맞는 특별한 전문가 기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점 생략하고요. 225쪽에 3-2번 환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지면 토수리완, 위치지목, 면적, 토질수리, 이용 상황을 다 따진다. 엄청 복잡해지겠죠. 편하게 그러니까 면적 50%를 예를 들어서 가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기본 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장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1번요. 어느 누가 2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50% 1000 주면 딱 맞아 떨어지죠. 기준에 맞아 떨어졌다. 적응한지.
2번요. 어느 누가 300을 갖고 있습니다. 50% 하면 150을 줘야 되죠. 50% 기준이 있으니까 반드시 150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000 가진 사람은 얼마를 줘야 되고요? 5000이요. 그러면 1237.49 가진 사람은요. 계산 빨리 안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와야죠. 737.29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50% 욕심, 그것만, 그 원칙대로만 가다 보면, 무슨 여기를, 새 땅을, 반듯반듯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수제비 띄워주듯이 이렇게 띄워주고, 좀 모질래? 그러면 조금 더 해서 얹어서 주고, 좀 커?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띄어서 뜯어내고, 뭐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이 50%인 거고, 그러니까 새 땅, 반듯반듯한 새 땅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칠판 이쪽을 보시죠. 여기에서요, 실시계획에서 그러니까 땅을 반듯반듯하게 선 내놨잖아요. 선을 그어놨죠. 실시계획에서 가장 큰 토막 4,000, 그 다음 토막 2,000, 그 다음 토막 1,000,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 등으로 해서 땅을 반듯하게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맞춰주는 거죠. 여기를 200으로 잡은 이유는 나중에 건축법 보시겠습니다만 작게 쪼개지 마라. 60, 150, 20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반듯하게 쪼개진 땅에 150 땅은 없죠. 50 더 얹어서 200 한 필지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기준보다 늘어났다 증환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사람한테는 150 줘야 되는데 50 더 얹어줬으니까 이 돈 받아내야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무슨 돈을 받아내야 되고요. 청산금을 받아내게 됩니다. 3번이요. 어느 사람이 10,0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50% 5,000짜리 땅이 없잖아요. 가장 큰 토막이 4,000이죠. 5,000을 줘야 되는데 가장 큰 토막이 4,000이니까 1,000 줄여서 4,000짜리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기분 안 좋으시겠죠. 그렇지만 화내지 마. 네가 우리 동네 제일 땅 부자예요. 그러니까 4,000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기준보다 줄어들었다 감환지. 물론 이 사람에게는 1,000에 대한 돈을 줘야죠. 대부분 땅은 청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토지 명세를 청산대상 토지명세라고 부른 거였죠. 여기까지는 따당입니다. 땅이 있었고 땅을 받은 거죠. 따당이 된 거고요. 다음에 4번이요. 공공시설 용지,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도로 너도 반절로 줄어들어라. 옛날 논두렁 밭두렁이었는데 그 반절로 줄여놓고 이제 깨금 발로 뛰어다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왜 반절로 줄어들어요? 공적 시설이 빵빵하게 들어섰으니까요. 환지는 개인의 땅에 있던 소유권 기타 권리를 새 땅에 대한 개인의 권리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환지인 거지. 공적인 땅에 대해서는 이 위주면 토수연 등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빵빵하게 잡는 거죠. 5번, 그러니까 신청동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습니다. 땅 주인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걸려? 한 3년 걸리죠. 아이고 3년 동안 뭐 하고 있으라고? 돈 줘. 나갈 테야. 나 그거 갖고 우리 할머니하고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다닐 테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옆집 할아버지도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도 돈 줘. 나도 처집 따라서 같이 우리 크루즈 여행 다닐 때. 그래서 꽃보다 할매 같이 해서요. 다니겠다고요. 안 받겠다고요. 새 땅 안 받고 돈 달라라고 하는 거죠. 신청동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줘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는 환지 자체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거죠. 근데 소유권은 포기했다고요. 돈 받고 나가시겠다고요. 기타 권리는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 땅 빌려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땅 주인 돈 받고 나간다고 해서 농사 짓고 있던 한 중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숭아 농사 짓고 있고 2달 뒤에 수확인데 그 나무를 어깨에 지고 나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되지. 나 이번 농사 끝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번째요. 땅이 아주 작다고요.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부지정입니다. 어떤 동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0 갖고 있어서 이분이 150에 50 더 얹어서 200을 받게 됐죠. 400 가진 사람은 그냥 그대로 200을 받게 된 겁니다. 어느 100 가진 사람이 있어요. 50% 얼마를 줘야 되고요? 50이죠. 근데 가장 작은 토막이 200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어. 뭐 청산금 나도 그런 단어 알아. 150 더 낼게. 150에 대한 돈 낼게. 나도 200제곱미터 맞춰달라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들 지금 반토막이 나는 판입니다. 다들 반토막 나는데 이 사람만 조합장 사준이라고 해서 꽃배기를 받아갈 수는 없는 거죠. 돈 낸다면서요. 돈이지만 이건 조합은 내는 거잖아요. 조합 내부의 계산이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원가로 돈을 내고 시장에다 내다 팔면 떼돈을 버는 거죠. 이분은 애고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땅을 받는 게 훨씬 이익인데 땅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내고 꽃배기를 받아간다고요? 안 됩니다. 어느 선이 정해지겠죠. 그게 270 이상이면 한 필지 맞춰준다. 그러면 268, 265 가진 사람들은 애고인 거죠. 이분은 뭐 애당초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선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업마다 다 다른 거죠. 정관, 규약,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사업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마다 다 달라지는 겁니다. 공적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이 선이 더 내려오겠죠. 죄송합니다. 올라가겠죠. 공적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땅 주인들이 많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찌그만 땅 가진 사람들이 다 제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건 이제 사업사마다 다 달라지는 거고. 아무튼 일정 선이 안 되면 환지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7번 어떤 공공시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됐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옛날 도로가 있었는데 그 새 도로가 만들어졌다고요. 또 아니면 종전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새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새 도서관으로 다 이사 가면 되죠. 책 컴퓨터 싣고 이사 가면 됩니다. 이사 갔는데 거기다 또 옛날 자리에다가 여기다 다 반전은 줘야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공공시설은 이 개인에 대한 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종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환지를 주지 않는다. 새 공공시설로 이사 갔으면 끝난 거죠. 여기 세 가지는 환지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8번째요. 환지는 기본이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법은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개발법 환지를 5번 듣지 마세요. 여기를 5번 들을 필요는 없다고요.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까지를 5번을 들어야 되시는 거죠. 끝까지 보고 또 끝까지 보고 끝까지 보고 끝까지 보고 끝까지 보고 5번인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도시정비법을 곧 보시게 됩니다. 나중에요. 환지는 땅 주인에게 새 땅을 주는 게 원칙. 그런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고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이어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도시정비법의 환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지였죠. 그런데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것을 또다시 이쪽에서 응용을 하자고요.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토지 주는 거 빼고 건물 주는 것을 요 그림을 개발법에서 복사해 온 겁니다. 토지 대신 토지를 주는 건 있었고 이 법은 확장이 됐고 그것을 이쪽에서 다시 응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땅 대신에 아파트 한 채 307호로 뛰어 올라간다. 입체 환지를 할 수가 있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일부 또 아니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일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아파트로 뛰어 올라갔다. 입체 환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개발법의 환지는 땅 대신에 땅 주는 게 원칙이죠. 땅 받을 사람에게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콘크리트 받아가지 안 된다고요. 뭐가 있을 때만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이 있을 때에만 입체 환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9번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빨간 땅 없었는데 사업을 위해서 보류지라고 해서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얘도 이제 환지 부분에 포함되는 거죠. 따당 있었고요. 공적시설은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거고요.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없었는데 새 땅을 받아가게 됩니다. 빨간색 2가지요. 신청동의 부지정 때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입체 환지를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자, 내용을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증환지.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3번. 226쪽이죠. 그러니까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감환지. 동그라미 4번. 도로 등.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정할 때 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환지 자체가 개인 땅에 대한 권리를 개인 땅으로 넘겨주는 거죠. 동그라미 5-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단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괄호. 환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로 바꿔주는 것을 말한다.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이 아니라 임차권 등도 보장해줘야 된다. 두 번째 괄호. 시행자는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 30일 기간 전에 통지하여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청 동의 부지정. 이건 공공시설이니까 빼고요. 30일만 기간 두고 시행자가 나가라. 사용수익 정지. 세 글자 나가라. 인 거죠. 나가라. 그러면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 복숭아 나무, 배나무, 수확 앞두고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임차권. 그래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2번은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6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과소 토지 환지 부지정. 7번. 시행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 길 대신에 새 길, 옛날 도서관 대신에 새 도서관입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방이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종 공공시설 전부 일부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8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입체 환지입니다. 동그라미 9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3번요. 환지 부지정 토지의 사용수익 정지. 이건 도서관 이사가니까 대상이 아닌 거고요. 이쪽이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의 해당 부분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사용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수익 정지, 나가라. 세 글자, 30일입니다. 30일 전에 부지정 정해진 사람에게 30일 전에 얘기만 하면 다 쫓겨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임차권자가 멍하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야. 그러니까 내 동의 받아가야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그다음에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땅 주인 도장 찍어주나 달라고 해서 마구마구 도장 찍어줬다는 큰일 나는 거죠. 법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3, 4, 1. 그러니까 입체 환지에 대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말씀드린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단 토지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정관 시행규정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입체 환지를 하는데 옛날 찌끄만 땅, 찌끄만 건물 그것까지 다 새 아파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입체 환지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가격이 아니라 가치요. 권리가액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동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그러니까 30평짜리, 40평짜리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가장 작은 것에 그러니까 그것의 70%도 안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이요. 228초. 그런데 유규정에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과액과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아무리 값이 작더라고 하더라도 집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지분주자라고 하는 거죠. 3, 4, 2 입체 환지 신청 절차가 있는데 동그라미 1, 2, 3 아래에 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시정비법 있는데요. 얘는 개발법에서 도시정비법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도시정비법 내용을 복사해 온 거죠. 도시정비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도시정비법을 보시면 됩니다. 3, 4, 3 역시 한 장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229쪽 제일 아래에 도시정비법의 환권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발법의 입체환지가 있습니다. 역시 도시정비법 환권 몇 채 줄 거냐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도시정비법을 그러니까 배우시면 그대로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쪽 환지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굵은 4번 환지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이런 법과 시행령 등의 정해진 기준 등에 따라서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 이 환지계획을 정했습니다. 환지계획을 정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죠. 여기는 이런 세부적인 방법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조합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관청에서 개입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익사업인데 조합장이 누구한테 그 사과박스 몇 개 받고 이것 바꿔주고 저것 바꿔주고 마구잡이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청의 인가를 받으라고요. 초점은 뭐냐면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으라는 거죠. 관청의 도장이 필요한 겁니다. 관청의 가장 말단만 도장만 있어도 되는 거죠. 누구한테 인가를 받으라고요? 시군구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 시행자가 환지계획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소유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특 시장구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시 올라가서 제일 위에 있는 표의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시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장구수구청장 뭐 거기까지는 관청은 자기가 그냥 발표하면 끝인 거죠. 행정청이 아닌 자, 공기업과 민간이 누구한테 올린다고요? 네 번째 칸이요. 시군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거고 시장구수구청장이 인가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아래요. 그러니까 위규정은 인가받은 내용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즉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단 다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이를 통보하고 변경할 수 있다. 찌끔한 것 변경할 때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있습니다. 7번 보시죠.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되죠. 환지계획 단어 외우는 거 아니죠.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준다.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잡고 그것을 그림으로 보셨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그 명절날 그 모인 가족분들에게 설명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시험 문제 맞추기만 하시면 되죠.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환지의 종류 9가지가 있지만 주의해서 외우실 건 딱 2가지요. 신청 동의 부지정 때 임차권자 동의 받는다.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받아 입체 환지한다. 2가지면 됐고 나머지 갖고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그 다음 내용 환지의 정지, 환지 처분으로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